부산으로 간 백발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과 배우 신성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화려한 별들이 레드카펫을 흘러온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저는 짜장면입니다. 대통령님. 짜장면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짬뽕 샀어요. 고물짬뽕. 자, 저도 대통령님이 저기 상식 사주신답니다. 나는 짜장면이 먼저 짜장면 해드리면. 문 대통령이 부산 와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군요. 저 왼쪽에 강일홍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종우 시장, 이 네네. 대통령이 부산영화제 간 게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행보로는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002년도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같이 같이 그 개막식에 앉아 있었던 어떤 장면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저렇게 또 급작스럽게 사실 안 알리고 갔어요. 그래서 GV라고 그래서 그 한 영화를 상영한 다음에 감독이나 배우와 이제 그 관객들과 간담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관객들이 깜짝 놀라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언제나 하는 일이 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부터 꺼낸다. 그리고 그러게요. 영상을 찍는다. 뭐 하는 지금 뭐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강 팀장님,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도 못 받은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공효진 씨와 엄지원 씨가 받아서 굉장히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종우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예정에 없이 무슨 부산국제영화제는 오셨지만 그 영화를 사라진 여자에 정말 사실 작년에 개봉됐던 영화고 물론 여러 가지 조명받는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엄지원, 공효진 씨한테는 정말 영광이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시계를까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시계는 사실 값어치로는 한 4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원가가. 그런데 예. 완전히 희소성의 가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00만 원 정도 가치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받고 혹시 그 싶어요. 가격까지 매겨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부산 사람이어서 영화제 처음 시작될 때부터 쭉 함께 해왔었는데 우리 영화인들, 부산 시민들, 국민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영화제로 성장을 했거든요. 부산 영화제를 과거의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껏 지원하되 그러나 영화제 운영은 100% 영화인들에게 맡기는 지원하되 강습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지키면 부산 영화제가 다시 되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예민한 부분까지 좀 문 대통령이 네. 파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강수현 집행위원장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네, 원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수현 집행위원장하고 강동호 이사장 이번 부국제만 끝으로 자리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영화 집행부하고 그 또 영화 각 단체 한 8개 단체가 지금 계속 보이콧을 해오다가 현재까지도 한 3군데 감독협회 같은 데는 아직도 보이콧인데요. 이게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2014년에 그 부국제에서 상영됐던 다이빙벨이라는 이 다큐와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고요. 예.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이 부산국제영화제 상당액 지원받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상영하지 말기를 원했는데 그걸 이제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좀 줄였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요. 이 문제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속 시원하게 앞으로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하되 모든 운영은 영화인들이 한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예. 또 한 명의 문 대통령 말고도 또 한 명의 은발 신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해곡이라는 작품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왜 요즘 영화가 보면은 사람 때려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잔인하게 사람들 복수하고 하니까 살벌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전두환 시대 들어서 영화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난 80년대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등장할 때부터 난 거부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문화 정책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텔레비 쪽으로 치중하게끔 하고. 예, 뭐 사실 암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교적 건강하신 모습인데 네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사실 신성희 씨가 이렇게 조명을 받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회고전을 해요. 신성희 씨의 영화들 500편이 넘는 작품 중에서 8개 작품인가를 골라서 이제 회고전을 하는데 그 회고전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조명을 받죠. 조명을 받는데 불쑥 하시는 말이 이제 좀 정치적인 발언 좀 하셨어요. 신성희 씨는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근데 당시는 이해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해창 총재 시절에는 그 50화국 80년대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많았거든요. 이런 보수당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언급하시지 않았나. 근데 그 전에 어떤 삶이 굳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또 50의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한다거나 또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해서 그런 발언은 사실 하시지 않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나이가 80이신데 참 대단히 그래 뭐 암투병 얘기까지 했지만 뭐 얼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비치는데 저 강인홍 팀장님 뭐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게 신성희 씨가 레드카펫을 밟았을 때 도대체 그 오른쪽에 있었던 녀석이 누구냐라는 얘기였는데 오늘 팀장님께서 신성희 씨 측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개막식 날 레드카펫 때 같이 등장했던 저 여성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증이 모아졌고요. 신성희 씨는 당시에 외손녀다, 내손녀 박지영이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엄영란 씨나 다른 엄영란 신성일 부부의 가족들은 모른다. 우리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과연 저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그래서 주말 내내 궁금했는데 수양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추측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계 외손녀가 아니라면 뭔가 좀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추측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양딸의 딸, 그러니까 외손녀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측근에서는. 예. 어쨌든 수양딸도 딸이니까 외손녀라고 그런 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그냥 외손녀였으면 단순히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한번 궁금해서 신성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수양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레드카펫 그 복잡한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하자니 그렇고 수양딸의 딸도 뭐 손녀니까 그렇게 외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족이 수양딸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가족끼리도 만났고 친피줄은 아니지만 뭐 수양딸을 한 지가 벌써 세월이 오랜 세월인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이 모습을 이걸 신성희 씨 자유로운 영혼 이런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되는 예, 그렇게 받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희 씨는 이미 87년부터 소위 요즘 나오는 조론이라는 얘기를 집을 따로 져서 지방에 살고 물론 엄영란 씨와 부부 관계는 부부로서는 유지하되 거의 30년 가까이 따로 살고 스스로 그리고 늘 항상 공식 석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애인이 있었다 주변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유로운 영혼 아주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배우이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수양딸을 두고 또 외손녀와 이렇게 손을 잡고 레드카펫에 손을 잡고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성희 씨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오늘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심경을 밝혔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80번째 재판이 시작됐지만 시작한 지 10분 만에 휴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선 지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사로운 데에 남용한 적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구속기한 6개월 연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치의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발언을 종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해온 종이를 꼿꼿하게 읽어 내려갔는데 발언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구치소에서 크게 실망했다는 거. 아마 오늘 발언으로 아마 증명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지난 13일 저녁 서울구치소 상담 직원과 면담했습니다. 이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실망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직접 이렇게 심경을 토로한 것은 사실상 손에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구속기한 연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담당 교도관에게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전하면서 평소처럼 운동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유민 기자, 그 국정농단 피고인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 재판부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는 건 그만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한이 연장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구속기한이 연장될 경우 피고인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이 도리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를 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시킨 만큼 보석을 청구해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저는 짜장면입니다. 대통령이 짜장면 좀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요. 짬뽕 좀 주세요. 대물짬뽕. 자, 저도 대통령이 저기 상식 사주신답니다. 나는 짜장면이 먼저 짜장면 해버리면. 문 대통령이 부산 가서 참 많은 일을 하셨군요. 저 왼쪽에 강일홍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종우 시장, 네네. 대통령이 부산영화제 간 게 처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행보로는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002년도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같이 같이 그 개막식에 앉아 있었던 어떤 장면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 저렇게 또 급작스럽게 사실 안 알리고 갔어요. 그래서 GV라고 그래서 그 한 영화를 상영한 다음에 감독이나 배우와 이제 그 관객들과 간담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딱 등장을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관객들이 깜짝 놀라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 언제나 하는 일이 있죠. 주머니에서 핸드폰부터 꺼낸다. 그리고 영상을 찍는다. 지금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는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 강 팀장님 그런데 유력 정치인들도 못 받은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공효진 씨와 엄지원 씨가 받아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종우 실장이 말씀. 부산으로 간 백발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과 배우 신성희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화려한 별들이 레드카펫을 흘러온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예, 반갑습니다.